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주도할 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도 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모두 15명. 이 가운데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인사이자 지난 2019년 국민들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 나종남 육사 사회과학처장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철거를 주도했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또 김형석, 남정옥 두 사람은 올해 한 토론회에서 4.3 보고서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거나 미화, 과장됐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위촉한 단원 중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반면 여순 사건 전문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75년간 인내하고 참아왔고 서름을 당해왔거든요. 뉴라이트 인사로 지어진 기획단, 정말 분노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 70여 년 만에 제정한 특별법까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첫 회의가 열리는 건 다음 달 10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밀실에서 졸속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또 여순을 75년 만에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또 다른 좌우 대립의 형태로 만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다음 주 전남도청과 국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파성 논란과 관련해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각 지역 유족회로 구성된 여순항쟁 유족 총연합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약속했지만 유족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흥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편파적인 기획단 구성은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기획단의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강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교육당국에서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서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의 한 중학교. 전교생 8명 중 5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작은 학교이기도 하지만 지역 공동체의 지원도 많고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언어 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교육, 엄마 교육, 학생 교육, 따로 떨어지는 교육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런 소통하는 힐링 문화 교육이 영암의 한 중학교. 전교생 524명 중 100명이 다문화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교실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과 이제 같이 배우니까 더 즐거움이 있었어요. 엄마랑 간단한 단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평상시에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현재 전남에는 34개 교에서 베트남어, 중국어 등 37개 이중언어 동아리가 운영 중입니다. 이중언어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남 다문화 학생 수는 11,367명, 전체 학생의 5.69%를 차지합니다.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1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언어 교육할 강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이 또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현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을 극복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과 부적응,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 언어 교육은 물론 가족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도 대한민국의 한 가정입니다. 언어 교육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고 향후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하는 이른바 국제직업 고등학교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는 의대 유치 등 현안 사업을 전담할 조직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의료 취약 개선 등 국립의대 유치를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의대 유치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학혁신추진단을 정식 직제인 대학혁신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구청년 정책관을 인구청년 이민국으로 격상하고 인구정책과와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통과 문화, 외식이 합쳐진 테마형 수산물 복합 공간 역할을 하는 광양시 수산물 유통센터가 중마 일반부두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는 킹크랩과 활어, 페류, 건어물 등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6,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오늘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문을 연 유통센터가 외식과 유통, 문화가 공존하는 안전한 먹거리 거점 공간으로 전남 동부권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은 광양 지역의 유일한 국보이지만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반출된 석등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며 광양시가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용맹한 사자 2마리가 뒷발로 마주서 석등을 받치고 있습니다. 암수사자의 모습과 연꽃무늬 받침돌에서는 섬세하면서도 우아한 조형미가 뿜어져 나옵니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으로 우리나라 석등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힙니다. 1962년 국보로 지정돼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중흥산성 내 이 3층 석탑과 함께 있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외지로 반출됐습니다. 1931년 일제가 조선 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겼고 경복궁과 경무대, 덕수궁 등을 거치며 90여 년을 떠돌다시피 했습니다. 한때 지역에서 석등을 제자리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도난 우려와 국보 보존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간양의 문화유산을 도로 찾아오자는 시민운동이 우리 전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 이후 10여 년 만에 광양시가 쌍사자 석등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선포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첫 기금 사업으로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을 추진해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모든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 유일한 국보인 쌍사자 석등을 되찾기 위해 광양시는 내년부터 석등의 원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와 시민대상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 신청사 기공식이 오늘 장천동 신청사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5년까지 장천동 시청역 2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본청을 포함해 의회동과 문화스테이션 등 6개 건물이 들어섭니다. 기존 시청 건물은 2026년 1월에 철거를 시작해 지상은 생태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가장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인데요.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에 시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광주 다음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어떤 정책인지 소개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적장애인 손녀와 사는 90살의 김방실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직접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숨 차는 거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어머니? 차는 거는 괜찮아요. 겨울철 난방 점검부터 냉장고엔 혹시나 상한 반찬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핍니다. 김 할머니는 3년 가까이 조건 미달로 기초 수급을 받지 못해 생계마저 막막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김 할머니가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 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이른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시작되면서였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고 늘 보고 웃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생각해 감사한 마음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은 시민 누구나 소득과 장애 여부, 연령에 상관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돌봄 서비스 판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8천여 명이 새롭게 발굴됐습니다. 기존의 복지 서비스도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1:1 케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배치했고 원스톱 돌봄콜로 의료방문과 식사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집을 가가호호 직접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고 직접 만나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발굴해가지고 사례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주시는 최근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광주만의 돌봄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하나솔루션 여수공장 임직원 일동 2천만 원, 순천시 영향동 부영 1차 아파트 주민 일동 150만 원, 여수시 중앙동 14통 주민 일동 108만 원, 사단법인 여수시 관광협의회 이순미 회장 외 회원 일동 100만 원, 순천시 연양동 현대아파트 101, 103동 주민 일동 62만 9천 원, 도사동 3통 지정마을 주민 일동 45만 5천 원, 안일초등학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일동 43만 2천 원, 순천시 중앙동 2통 주민 일동 36만 원, 여수시 중앙동 풍산식당 20만 원, 여수시 중앙동 1조 오리탕 대표 모춘자 20만 원, 현대산업 3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20만 원, 순천시 덕연동 53통 주민 일동 20만 원, 도사동 23통 신풍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여수시 중앙동 낭만 해물삼합 10만 원, 여수시 중앙동 아구할미 서대대감 10만 원, 돌산식당 10만 원, 중앙경로당 일동 10만 원, 우리네 식당 5만 원, 영창수산유통 5만 원, 여수시 중앙동 해미복집 5만 원, 여수살롱 5만 원, 조선삼합 5만 원, 여상수산 4만 원, 태평양수산 3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한 해 중 밤이 가장 긴 절기인 동지인 오늘도 맹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최저기온은 순천과 광양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5도 사이에 머무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일요일에는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수선소 테마정원 조성공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6일 선소 유적지에서 지역 주민과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테마정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선소 테마정원은 사업비 195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의 선소 테마 영상 전시관과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전망입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영광 나골도에서 신안 효자도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수온 대응 장비 11,000여 대를 어민들에게 지원하고 양식장 일제 점검과 피해 오심 16개 해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저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 전체 양식어류 5억 5천 마리 가운데
저수온에 취약한 쥐치와 조기 등은 3,100만 마리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ESG 가치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합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ESG 교육발전위원회 연찬회를 갖고 지속가능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도입 가능한 사례들을 교육 현장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ESG 교육 실천 조례와 ESG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전남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지역의 향토사를 밝힐 향토문화재로 흥양현 선생안 등 9건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향토문화재는 조선시대 흥양현의 역대 현감 270명을 확인할 수 있는 흥양현 선생안을 비롯해 임진왜란 관련 공신의 고문서와 묘비,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인물의 묘비 등 모두 9건입니다. 고흥군은 현재 관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방치되거나 훼손되는 문화재가 없도록 유무형의 향토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조직폭력배를 끼고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 도박판을 벌인 3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운영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판돈 8억 5천만 원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손님 33명도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